존경하는 110만 용인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그동안의 성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고 올해 시정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는 지난해 3월 이동 남사읍 215만 평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어 7월에는 국가산단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기흥 캠퍼스 등 3곳이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고요. 11월에는 이동읍 69만 평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까지 발표됐습니다. 다른 고장에서 상당한 부러움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용인은 제가 내건 시정 비전인 용인 르네상스가 구체적으로 지금 구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을 잘 하면서 또 시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용인특례시 본 예산은 지난해보다 231억 원 정도 늘어난 3조 2,37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예산입니다. 시는 어려운 여건에 맞춰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도록 했고요. 기관 운영 등 관련 업무 추진비를 1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예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예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예산 등은 좀 더 늘리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261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우리 용인특례시 세입이, 지방세입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해서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기울였고 행정안전부에 시의 사정을 설명한 결과 잘 반철이 된 결과입니다. 우리 용인특례시는 제가 내건 시정 비전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입니다. 이미 지난해에는 말씀드린 그런 대형 성과가 있었고 그것들은 공약을 한 내용은 아닌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에 제가 드린 공약은 공약대로 이행을 하면서 공약에 없던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층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화 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가 29개 기업의 입주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릭 IPS, 솔브레인, 주성 엔지니어링 등 경쟁력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 용인특례시와 신산업 반도체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도 이곳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이 같은 훌륭한 기업 한두 개라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용인 특례시는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당한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효과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팹이 완성되어서 가동되면 용인 발전의 효과는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가 추진하는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은 반도체 세계적인 앵커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키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입니다.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 지정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이 되고 2026년 산단 조성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 등 다수의 팹리스 기업들이 들어올 플랫폼 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올해 조성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L자형 반도체 생태계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모여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수많은 IT 인재들을 일하도록 해서 우리 용인의 재정이 훨씬 좋아지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가진 도시, 좋은 생활 환경을 가진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AN 에스텍이라는 기업이 용인 테크노밸리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 남사, 원삼 일대에 이 같은 좋은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도록 시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인에 앞으로 많은 첨단 IT 인재들이 출퇴근을 하게 될 텐데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난해 11월 발표된 반도체 특화 신도시인 이동욱 신도시 건설입니다. 정부도 양질의 생활의 인프라를 갖춘 쾌적한 환경의 스마트 시티 기술로 관리되는 직주락 하이테크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통이 먼저 마련되고 입주가 후에 진행되는 선교통 후 입주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했고, 그 계획이 잘 실현되도록 시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 산단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이주하기 위한 이주자 택지도 남사읍에 11만 평 규모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는 기업들, 국가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의 이주 대책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자 택지와 관련해서는 LH와 앞으로 적극 협의해서 국가 산단 내에 있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과 훌륭한 IT 인재들이 용인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잘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부의 도로교통망 확충을 요청해 왔고, 그것들 가운데 일부가 시행되기 시작을 해서 저인구의 교통 사정은 상당히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후보지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도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지난해 12월 13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일반 도로 중엔 국도 17호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보계 엄산로 4차로 확장 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됐습니다. 내년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국지도 82호선 확장, 국지도 82호선 대체도로 남사읍 북리에서 원산 하길리 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57호선은 신현 포곡 구간이 개통됐고 포곡 마평 구간 신설을 포함한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가 통과돼 신속히 건설될 것입니다. 이 도로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연결하는 4차선 확장 공사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부와 경기교육청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지대가 교육부로부터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됐고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중소기업 벤처부 지원을 받아 계열학과인 반도체 융합학과를 개설을 했습니다. 유니스트 한국울산과학기술원은 올해 우리 용인시청에 반도체 교육 산학협력 허브를 설립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전문가 과정, 일반 과정, 산업 인턴십 과정을 개설해서 인력 양성에 시와 함께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창업 단계, 성장 단계, 재기 단계로 나눠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창업 단계엔 특례 보증과 2차 보전 등으로 840여 개 업체에 25억 5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청년층과 여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쌓는 청년 인턴 사업, 지역 강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연결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 등을 위해서는 경력 보유 여성 공공 일자리 사업, 세일 여성 인턴 사업 등을 계획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에 43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듣는 기업인 간담회를 열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과 특례 보증, 기숙사 임차비 지원, 온라인 수출 상담실 운영, 대학생 수출 인턴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체육시설이나 복지회관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낙후된 지역 지원 등을 통한 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시가 진행한 사회조사에서 우리 용인 시민들은 교통환경 개선을 시급한 정책의 1순위로 꼽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용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올해도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노선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26만 평, 이주자 택지까지 포함한 226만 평의 국가산단이 조성이 되고 69만 평의 1만 6천 가구가 들어서게 되는 이동욱 신도시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경강선 연장의 타당성은 높아진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그 결과는 광주시장과 함께 따로 발표해 드릴 계획인데요. 괜찮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권 동탄선의 우리시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며 용인 경전철 광교 연장, 동백 신봉 노선 추진 등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동백 신봉 노선과 우리 기흥에서 광교로 가는 이 노선은 경기도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실현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당선 연장 노선은 계속 좀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대안 노선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GTX A 노선 수소 동탄 구간이 3월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GTX 구성역 개설은 다소 지연되어서 6월 말에 개통될 걸로 봅니다. 우리 시는 구성역에 SRT까지 정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확충도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의 동부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 용인시는 경부 영동, 용서, 제2외곽수원 도로를 포함해서 5개의 고속도로가 지나는 뛰어난 연결성을 확보하는 도시가 됩니다. 이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는 모현 IC와 온삼 IC에 더해서 추가로 동용인 IC를 개설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조사가 잘 나왔고 2028년 개통을 목적으로 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경부고속도로 남사 진리 IC의 서울 방향 진입로 신설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국도 17호선의 평창 사거리 양지 구간 3.08km는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국지도 82호선 장기 남서간 6.8km 구간의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지난해 설계가 완료됐고요. 국지도 84호선 중동 이동간 6.4km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온산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통과하는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던 지방도 3.1호선은 민선 8기의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지하도로 운영 지침을 바꿨고요.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2005년 이후 답보 상태였던 지방도 321호선 내산 일산 구간 2.32km 개설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설계를 시작하는 지방도 321호선의 완장 서리 구간 4.6km의 4차로 확장 사업, 답보 상태에 있던 지방도 321호선의 유은 매산 구간 3.7km의 4차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조속한 설계 진행과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자료로 제가 대치를 하겠습니다. 생활교통 환경 개선 노력을 더욱더 할 방침이고, 주차장도 최선을 다해서 좀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역시 시가 주력을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우리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한강유역 환경청에 토고급 일대 3.79 제곱킬로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이 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규제가 풀리면 이 지역에 상당한 활기가 돌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토부 공모에서 지역특화 스마트 재생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용인중앙시장에 대해, 지난해가 아니고 2022년 말입니다. 용인중앙시장에 대해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토비 186억 원을 포함해서 65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중앙시장과 그 주변을 많이 바꿀 계획입니다. 그걸 통한 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재래상권 문화 콘텐츠 개발, 김양장길 명소화, 스마트워크 플랫폼 조성 등에 더해 중앙시장이 문화관광용 시장으로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 원을 포함해서 8억 4천만 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야시장을 상시 운영하고 브랜드 특화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갈동 도시재생사업은 상권 회복, 주거환경 개선, 공유 플랫폼 조성, 뮤지엄, 아트거리 조성 등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성 마북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공모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림 1, 흥덕천 1, 이동 2, 김양장 1구역 등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엔 도로 개설과 정비, 주차장 확충 등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처인구 청사를 마평동 용인 종합운동장 토로 이전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엔 처인구 보건소, 상수도 사업소 등을 함께 이전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문화공간 확충 역시 중요한 사업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이나 도서관 등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해서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보정 종합복지회관이 사업 추진 16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동백 종합복지회관도 지난 2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6월엔 구갈 다목적 복지회관 중축공사, 보훈회관 신축공사 등이 마무리됩니다. 9월에는 수지구의 용인 창의과학도서관이 개관됩니다. 시는 기흥중학교 토의 다목적 체육시설, 백암초와 용천초등학교의 복합문화센터 및 수영장 건설, 포고급의 용인종합환경센터 건설 등 생활문화 공간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용인 예산 빠듯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에는 시가 상당한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최초로 올해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 돌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58개소에서 올해 7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7개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아이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등에 설치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현재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3곳을 추가로 오픈을 하고요. 내년에 3곳을 또 추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형 돌봄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인구 남사업 한숲 스퀘어에 맞벌이 등 돌봄 공백 가정을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와 아동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식당을 설치해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 1인 가구의 가전제품이나 집에 간단한 장고장 수리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상현실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신체 활동, 교육, 휴식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복지 수당도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오는 6월 구갈 다목적 복지회관 중축 공사를 마무리해서 재개관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훈회관도 올해 오픈이 됩니다. 옛 차량 등록 사업소 자리에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열게 됩니다.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공모 사업에도 올해 나서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봇의 도움을 받는 재활 치료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3단계 재활 로봇을 확충하고 이에 걸맞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20대를 늘려서 모두 170대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노력도 지속을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인 청년 기본소득,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과 더불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과 국가정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용인 청년 커뮤니티 포털을 구축을 할 방침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경제교육, 소통, 주거까지 고려한 다양한 맞춤 밀착형 프로그래밍 피테크 프로젝트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합니다. 지난해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투자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백봉초와 성복중 실내 체육관 건설, 온삼중학교 급식실 설치 등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백암초 복합문화센터와 영천초 수영장 등 학교 복합화 시설을 건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교 입학지원금 지원, 통학지원, 초등학교 생전 수영 교육 지원 등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85개 초중고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회장님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 번 열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모두 12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 학부모, 회장, 일반 학교 특수학급 교사와 학부모님들도 만났습니다. 올해도 이 같은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별 사정을 파악을 하고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되고 나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한 노력 지속을 하겠습니다. 민선 7기였던 2021년에 중단됐던 시민안전보험을 3년 만에 올해 재개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를 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자연재해 또 사회재난까지 당할 수 있는데 시가 우리 용인 특례시의 주소를 가진 시민들이라면 다른 곳에 사시더라도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범죄 취약 지역 10곳에 스마트 방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48곳에 보안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 CCTV 225대도 교체하겠습니다. 통학로변 횡단보도에 AI CCTV를 설치해서 돌발 상황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해주는 AI 안심 통학로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눈이 내릴 때 삼계구의 제설 차량 위치나 작업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물 인터넷, IoT 스마트 제설 관제 시스템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재난의 끄떡없는 안전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산막곡 제1지하차도 등 9곳에 침수 예방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를 하고 버파터널 재현 설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역북 터널에는 피난 대피 설비를 설치하고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를 38개 윗면동까지 보급해서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에 경찰과 소방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의 격을 높이는 노력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국내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최대 연극제인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오늘 6월 하순부터 20여일간 용인 특례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각 지역의 예선을 통과한 쟁쟁한 작품들이 경연을 벌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선 처음으로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 경연대회도 열도록 해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의 꿈과 끼를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배우인 이순재 선생님이 우리 용인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연극제 홍보대사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연극의 매력에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극제가 마무리되고 나면 포은아트홀 객석을 한 300석 정도 늘려서 포은아트홀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영상 장비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 스토리를 더욱더 개발을 하고 주민 주도형 관광 자원도 발굴을 해서 테마 마을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의 관광지들을 한데 묶어서 할인받을 수 있는 용인 투어 패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용인을 선정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진행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비 45억 원을 포함해서 90억 원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한국민속청과 지임 뮤지엄 파크 일대에 아트로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힐링 도시는 그냥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다비 체육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반다비 체육관 추진을 해 나가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친환경 도시는 모든 도시들이 추구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용인도 더욱더 이 일을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 용인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역 내 학교에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치해서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태 전환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해나갈 계획이고요. 2027년 6월 용인 종합환경교육센터 완공을 목표로 하는 작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학교 선생님들이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탄소 중립도시 용인을 위해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 관한 연구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용인 시정연구원 내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8억 2,400여만 원으로 초인구 일대 에너지 취약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2024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50억 원을 확보를 했고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가 됐습니다. 초인구 포고급 신혼리 일원에 2026년까지 3년간 도비 50억 원을 포함해서 100억 원이 투입되는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하루에 500kg, 연간 182톤의 수소를 생산하게 되고요. 890kW 규모 수소 혼소 발전, 액화 천연가스와 수소를 혼합한다는 뜻인데요. 혼소 발전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수소도시 하니까 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시가 시민들과 더욱더 소통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을 해서 많이 추진을 했고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도시 설비 도입해서 비탈진 곳과 사람 통행이 많은 곳 제설도 했고 용인 중앙시장 등 온도심에 전기 소형 노면 청소차도 도입을 해서 대형 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청소도 이제 하고 있고요. 용인내 입구 삼거리 가변차로 도입, 마평교차로 회전램프 구간 차로 확장 등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지역에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들도 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경사로 설치도 많이 해나가고 있고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지역 화폐로 쓰도록 하는 용인 시티 포인트 서비스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활 밀착형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L자형 공동체 완성되면 그 후에 그 용인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상상하고 계시는지요?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이야기를 한다면 국가 산단이 지금 이제 215만 평 플러스 11만 평 이주자 택지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더 늘어났죠. 226만 평. 삼성전자가 현재는 5개 팹 건설, 그 다음에 1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 또 이제 발전 시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추가 투자가 더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좋은 일자리만 해도 숫자로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몇만 명의 좋은 일자리가 이제 생기게 되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역량은 더욱더 커질 거고요. 온산면 126만 평의 하이닉스가 120조 투자 계획인데 지금은 사실 140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4개 팹에 50여 개의 소부장 기업, 이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좋은 기업들이 이제 분양을 받아서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몇만 명의 일자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흥 캠퍼스 36만 평 정도 되고요. 거기도 20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다 완성이 되면 전문가들 일부는 세계 반도체 3분의 1은 용인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플랫폼 시티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 시가 또 자체로 이 덕성 산단 2도 조성을 하고 있고 다른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 시가 조성하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산단도 이렇게 들어서게 될 겁니다. 물론 시간은 꽤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우리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나 경쟁력은 단일 도시로는 세계 1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IT 인재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정주 공간도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동욱 신도시 외에도 곳곳에 우리 용인시가 살기 좋은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에 따른 인재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인구도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통, 교육, 문화예술, 생활체육 각종 인프라가 뒤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시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의 미래의 모습은 10년 단위, 20년 단위 이렇게 끊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다른 고장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하는 이런 도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시가 더욱더 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인구가 200만 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200만은 장담을 못하고 우리 용인시는 광역시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환경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 내 킬텍스 같은 국제의 복합지구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시키는 구상이나 보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산 SK 반도체 클러스터 126만 평 지금 토목이 진행 중이고 내년에 아마 이제 소위 팹 첫 번째 팹 건설을 위한 착공에 들어가고 2027년 봄에 이제 개통이 첫 번째 팹은 완성이 되거든요. 거기에 호텔과 컨벤션이 들어간다는 건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이 SK가 그거야 자기들 마음이지 않아요. 호텔이라는 건 그러겠죠. 거기서 오는 해외 바이어들을 위한 작은 호텔을 짓는지는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호텔이라는 컨벤션 계획이 조금밖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그건 제가 몰랐고요. 그쪽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 속도를 내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상당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사도 꽤 진행이 됐고 용수 공사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플랫폼 시티에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고 국토교통부와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좋은 계획이다라는 평가를 이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 평 규모의 이제 GTX-A의 이제 구성역, 그동안 용인역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는데 여기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구성역 가능성이 저는 더 커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GTX-A 구성역 주변과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위쪽으로 우리 엑소 허브라고 해서 상공용 한승 터미널도 만들고 그쪽에서 이제 고속버스, 관광버스, 택시를 다 이용할 수 있고 또 내려서 지하철과 GTX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 계획은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제 그 주변 9만 평을 호텔과 컨벤션 센터, 쇼핑몰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용인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호텔하고 컨벤션 센터입니다. 정말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인데 그게 그동안 없어서 좀 아쉽고 플랫폼 시티 그쪽으로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그 청사진을 국토교통부에도 좀 이야기를 했고
도로공사 사장에게도 제가 직접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를 보이고 있고 국토교통부 평가는 잘 만든 계획이라고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도시개발실장께서 쭉 진행을 해오셨는데 잘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 상부에 그래서 센터 만들고 지하철 구성역 GTX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대중교통까지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라든가 최고의 유람 기능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 용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용역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나갑니다. 다만 아까 킨텍스 말씀하셨는데 킨텍스는 규모로 가는 것이고 저희는 품질로 와야 합니다. 킨텍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킨텍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시장이고 우리가 EXO에 만드는 전시장은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 그리고 장점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품질 좋은 그런 전시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도시에 선정됐다는데 그 구체적 예시와 그 비결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 열기는 시민들이 굉장히 높고 이 도서관 확충에 대한 요구도 많기 때문에 도서관이 올해 3군데 되나요? 우리 3군데 오픈되죠 올해. 그다음 이제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그것도 제가 공약도 한 내용인데 스마트 도서관도 계속 늘려나가고 지금 도서 대출 건수로 우리 용인의 수지 도서관입니까? 상현 도서관. 수지 도서관 전국 1위죠. 네, 전국 1위고 그걸 자료로 좀 누가 대출 책으로 대출되는 돈이 600만 권 어떻게 되죠? 600만 권 넘죠. 1년 단위로 굉장히 많이 지금 시민들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지난해 말에 이제 그 입구에 스마트 도서관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에서 책을 그 스마트 도서관은 벤딩 머신 자동 판매기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책은 제한이 돼 있는데 거기서 그 안에 없는 책을 예컨대 뭐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을 구입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신청하면 중앙도서관에서 책이 시민들께 가게 됩니다. 이런 연계 시스템도 이제 저희들이 잘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통된 영덕도서관 작년 말이죠. 영덕도서관도 가보시면 시설이 이게 도서관인가 할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이제 도서관의 모습과는 좀 다른 현대적 감각의 도서관도 만들고 그 안에 도서 반납도 아주 쉽게 대출과 반납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그냥 책만 놔둬도 저절로 반납되는 그런 시스템도 거기에 작동이 돼 있습니다. 그런 소위 이제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독서열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시가 그에 부응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지난해 말에 우리 도서관 관련 과도 하나 더 신설을 했죠. 예, 도서관 하나 더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도서관,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 거죠. 네, 세계 도서관 시스템으로 가게 된 거죠. 네. 반도체의 성공과 실패, 전력 공급에 있다 보니까 이른바 SMR, 소형 원전 또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전력 공급 대책은 어떻게 SMR은 뭐 장래에는 굉장히 중요한 소위 발전 시스템이 될 텐데 현재는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수소 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LNG 발전을 이제 생각을 국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LNG 발전 시설이 이제 국가 상관 안에 이제 생긴다는 중앙정부 발표도 있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송전 시설을 또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SMR의 경우는 아직은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SMR은 오히려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일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SMR을 집어넣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 관련 지역 대화의 가슴이 굉장히 큽니다. 네, 배후도시 중요성 역할이 국가적으로 중요해 보이는데 정부가 발표한 신규 주택 지구로 이동 지구에 1만 6천 가구의 추가 관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도시를 구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온산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번 국가산단은 바로 배후도시 발표까지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주자 택지도 마련이 됐죠. 11만 평. 온산의 경우는 이제 기업주도 형식이었기 때문에 일단 보상이 이제 치우쳐졌지만 여기는 이제 소위 이주 공간까지 마련되고 배후도시 공간도 일단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배후도시는 228만 제곱킬로미터, 69만 평에 1만 6천 가구, 공원 등 녹지 지역이 한 30% 정도 되는 곳이고, 영도 호수부터 송전천까지 이어지는 역 기역자용 이쪽으로 수변 공간 중심으로 스포츠하고 레저 등 여가 시설이 같이 따라주는 그래서 IT 인재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첨단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접목한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제 많은 신도시들이 있었지만 훨씬 업그레이드된 모습의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을 먼저 만들고 선교통 후 입주. 그래서 그 이동업 신도시 쪽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도로를 하나 만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용인시는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국토부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동업 신도시에서 서쪽으로 동탄역으로 가는 도로도 개설하고 정부 발표했을 때 도로교통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노선도 이야기를 했고요. 대중교통 노선도 집어넣는 그런 도시.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포천 세종 고속도로로 또 있는 도로를 또 개설하는 우리 노력을 하고 있고 역시 정부가 그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직주락 하이테크 도시 이렇게 이야기했죠. 직워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출퇴근해서 이제 퇴근하면 생활하는 주거 생활을 하는 곳. 그 다음에 락 플레이 영어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또 여가를 즐기는 그런 도시, 직주락 신도시가 함께하는 도시. 그 다음 각종 이 생활 환경에 지원이 되는 시설들, 병원, 학원 등등의 이런 시설들이 함께 갖춰진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 발표대로 추진이 되도록 할 거고요. 국가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산단이 과거 산단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그러니까 첨단 하이테크 산단이 될 거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함께 있는 그런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경기도에 그 서울시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좀 먼저 주문했었는데 올해 이제 동행 카드가 출시가 되고 하반기 때 또 경기 패스가 출시가 되는데요.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 또 그 기후 동행 카드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지하게 검토를 이제 했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그 카드는 언제 되죠? 올 하반기. 그러니까 시민 편의를 위하고 또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좀 더 논의를 이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 편의 증진과 함께 또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수반되는 효율성이 큰 그런 방안을 이제 저희들이 채택할 계획이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은 시민들의 서울뿐 아니고 이제 수도권의 출퇴근을 할 때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좀 출퇴근하는 이런 방안을 이제 모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양자택일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좀 더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난해 12월에 1, 2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용인 수지 같은 지역도 이제 곧 아파트 입주한 지 30년이 다가옵니다. 1, 2 신도시에 포함은 안 되었지 노후도는 1, 2 신도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1, 2 신도시 특별법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역차별이나 다른 지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의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또 리모델링, 이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법은 그 일기 신도시에 관련된 한정된 법이고, 오늘 저 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던데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안전진단 받지 않고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우리 용인 특례 시민들이 뭐 대한민국 국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살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제 생각이고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이제 많은 행정 조치들이 수반이 돼야 되고 또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능한 한 그런 맥락에서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